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히 말한다. 여풍당당.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 좋지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주변 조준현 네,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그 제목이 상간녀와 더 깊어져서 못 헤어나오는 네. 두 가지 사건. 어, 가뜩이나 깊은데 네. 더 깊어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되는 그 상황,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겠습니까? 발각됐을 때? 그렇지, 이제 발각됐을 때 일단 주춤해. 네. 1번이 그건데. 다시 붙었을 때. 그렇죠. 헤어질 뻔하다가 다시 붙었을 때. 다시 붙었을 때. 역시 학습이 잘 되셨어요. 헤어질 뻔하다가 다시 네. 붙었을 때는 네. 굉장히 깊어진다.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거는 이제 저기죠. 뭐 깊어지는 건 그 부부지간도 마찬가지. 네, 내 저기 뭐야 배우자가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 정말 헤어질 뻔해 이혼 직전까지 갔는데 네. 남편이 마음 잡고 이렇게 돌아오는 신용이라도 한 거야. 그럼 내가 또 감동받아서 더 깊어지는 거거든, 내 마음이. 그래서 내가 뭐 이상성욕도 생기고 이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뭐 사력을 다하고 똑같다. 내 남편과 상간녀도 똑같다. 헤어질 뻔하다가 다시 붙으면 미친 듯이 붙는다. 맞아요. 굉장히 깊어진다. 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쳐낼 때 확실히 쳐내시라. 네. 증거 잡아서 소송 걸고 박살내고 그러고 나서 끊임없이 감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안 끝난 거야. 약간 또 연락할 기미가 보여. 그럼 또 그때 또 쳐내고 상간녀를 계속 쳐내시라. 그 상간녀가 이제 유부녀면 그 배우자한테 알리고 남편한테 알리고 만약에 뭐 유부녀가 아니면 그 가족한테 알리고 직장까지 알려나갈 태세로 끊임없이 경고하고 타격하고 경고하고 타격하고 그거를 반복해야 된다. 네. 근데 대부분의 아내분들이 어느 정도 하고 방심을 해. 맞아요. 네. 뭐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됐겠지. 네. 뭐 그냥 가서 경고 한번 네. 하고. 그래서 제가 경고만으로는 안 된다. 상간녀 소송을 거시라. 그렇죠. 그럼 또 아니래. 알았다고 해놓고 내가 볼 때 안 해. 답이 없어. 고민이 많은 거지. 괜히 그게 긁어부스럼 만드는 거 아니야. 지금 끝난 거 같은데 절대 안 끝나지. 이 깊이를 봐야 되는 거거든. 증거를 딱 봤는데 굉장히 깊은 사이. 서로 뭐 여보 당신하고 사랑해. 그런 경우에 경고해서 끝난 사례는 진짜 맞아요. 진짜 10%는 뭐야. 한 제가 16년 동안 수천 케이스를 보지만 1% 미만, 1% 미만. 그리고 소송만 걸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다. 소송하고 나서 또 경고하고 네. 또 박살내고.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변호사들은 이제 소송만 하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데 맞아요. 그건 이제 왜냐하면 제가 좀 이렇게 변호사님을 지금 뭐 조변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직업의 특성상 이제 변호사들은 이제 뭐냐면 소송에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네. 거기까지가 미션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소송에 이기면 나의 미션은 달성. 그렇죠. 이겨서 얼마 받게 해주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들의 시각은 이제 뭐 머리가 없어서 완전 굉장히 똑똑하시고 뭐 그 전문 능력이 있지만 직업의 특성상 남의 가정이 깨지든 말든 뭐 상간녀가 떨어져 나가든 말든 관심이 없다. 관심을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만 하시라. 가만히 있으시라. 네. 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다. 네. 그 말 듣지 마시라. 그렇죠. 끊임없이 경고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느낀 게 있는데 그 대응을 이제 그 해야 될 때 안 하면 굉장히 그게 큰 그 이제 효과로 안 좋은 그렇죠. 영향을 안 미칠 좋은 수가 영향을 있는데 그렇죠. 이게 뭐 상간녀도 그렇지만 부부 사이에서 요즘에 그 접근 금지 조치가 약간 트렌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맞아. 그 접근 금지 조치 신청하고 임시 스토킹, 조치 신청하고 스토킹법이 스토킹 처벌법도 되게 강화돼가지고.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한테 이제 맞아. 무리한 연락을 하지 맞아. 못하도록 하거나 맞아. 접근해서 하는 걸 사전에 막는 게 굉장히 활성화됐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활성화되는 거는 취지는 되게 좋은데 악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그렇죠. 거예요. 상간녀가 악용하지. 상간녀가 악용하거나 배우자 바람핀 이제 뭐 보통 여자들이 여자가 바람 폈을 때 남편이 이게 뭔가 문제 삼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나는 여자니까 이제 보호 받아야 된다고 그렇죠, 그렇죠, 하면서 그렇죠. 바로 맞아. 이제 접근 바로 신청하는 게 접근해가지고 있어요. 남편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래요? 아내가 외도를 했는데 그 핸드폰 안에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핸드폰을 이렇게 뺏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뭐 폭행을 한 거나 이런 것도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그냥 이제 뺏으려고 하는 과정에 이제 넘어졌어요. 균형을 잃고 넘어졌는데 일부러 넘어진 그걸로 거 아니야? 바로 일부러 넘어질 수도 있지. 근데 슬랩 수도 있어. 근데 바로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남편한테 그리고 일부러 당했다. 폭력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보통 남자가 그랬으면 폭행을 했을 것이다라고 경찰도 약간 선입견을 가지니까 맞아. 경찰 선입견. 바로 그 접근 금지 조치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 남편분은 아내 외도
제도도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죠. 아내가 그러면서 이혼 소송을 해가지고 그럼 이혼 우리 하지 말자라고 이제 설득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설득 말도 못하지. 말도 못하는데 그 통신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락도 못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부당한 접근금지 조치나 임시 조치가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그거를 대응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거든요. 보호의 그렇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이제 항고를 하거나 아니면 그 명령이 나오지 못하도록 의견서를 제출해서 법원에서 그걸 기각시켜주면 돼요. 아, 의견서를? 네. 근데 그 방법을 모르시더라고, 대부분. 그거를 그냥 변호사- 일방적으로 당하더라고, 접근금지. 다른 변호사하고 이제 소송을 진행하시다가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거 의견서 제출해가지고 하면 된다. 그리고 아내분이랑 지금 대화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접근금지 푸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소송 중인데 그거는 폭행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부당한 조치였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잘 소명하면 풀릴 수 있고 그렇게 일단 풀려야지 아내분하고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회복의 의지를 그렇지, 보여주고 그렇지. 있다라는 걸 하는데 그거를 그 변호사님이 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했대요. 대부분 그거에 대해서 그거 왜 방법이 없더라고. 그러지? 그냥 모르시는 접근금지 건가? 당하면, 네. 예, 뭐 변호사분들이 뭐 그렇게 코치를 해주는 게 없다고 하던데, 대부분? 네, 적절한 예, 시기에 약간 조변님이랑 좀 법적인 다르게 절차를 그러니까. 예, 딱 해가지고 하여튼 유리한 상황으로 풀어가는 거를 연구를 꼭 하셔야 돼요. 일단 경찰 단계에서는 무조건 그 아내 편을 좀 많이 들어요. 맞아요. 게다가 네. 뭐 때리지도 않았는데 약간 뭐 자기가 스스로 약간 자해할 수도 있고 그래도 일단 접근 금지가 쉽게 되는 거죠. 맞아요, 쉽게. 그래서 돼요. 네. 경찰이 아니라 또 그거를 다른 데다가 어디다 제출해야 돼? 의견서를 그 법원에다가 제출하는 거죠. 네, 법원에.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또 일방적으로 당하는 네. 거다.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막혔잖아 지금. 나 이거 왜 막히면 이 말을 얘기를 못해. 아니 지금 굉장히 유익한 얘기인데 유익한 얘기인데 막혔어. 네. 계속 주시하시라. 네, 네, 그래서 네. 보통은 이제 소송만 걸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변호사 말도 들을 거 없고 그쵸. 이제 조변님 같은 경우는 우리 대처법을 알고 네. 또 이렇게 상간녀 쳐내고 또 이렇게 가정 회복하는 컨셉이 있기 때문에 네, 네, 필요하면 경고하는 걸 하게 하지만 다른 변호사들은 막 이렇게 오히려 맞아, 겁을 맞아. 준대. 네. 큰일 난다.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어라. 네. 찾아가기만 해도 큰일 난다고 막 뭐 주거 침입이 되고 뭐가 되고 그래서 꼼짝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쵸, 소송만 걸고 가만히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일방적으로 뭐 안 헤어지지. 그쵸. 그러니까 소송 걸고 가만히 있고 또 박살만 내고 또 소송을 또 안 해. 두 가지를 다 하면서 끊임없이 쳐야 된다. 네, 네, 네. 어설프게 해가지고 다시 붙는 경우는 네. 그때 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약간 양다리형 남편인데 이혼불사형이 되고 완전 이혼 눈이 완전 돌아가지고 막 네, 집 네. 나가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다. 그래서 헤어질 뻔하다가 다시 붙지 않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게 첫 네. 번째. 두 번째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이건 그동안 뭐 저하고 벌써 한 7년 정도 됐죠? 맞아요. 그렇게 됐는데 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상간녀한테 남자가 생긴 거야. 큰일 납니다, 질투. 네. 이거 남자가 생긴 걸 내 남편이 아는 순간 아까 얘기했듯이 뭐 양다리형 인간인데 가정도 적당히 돌봤는데 가정 안 돌봅니다. 네. 완전 미쳐가지고 그냥 질주해버려 상간녀한테. 네, 네. 상간녀 집에 매일 가가지고 상간녀랑 싸우고 막 치고받고 막 붙잡고 늘어지고 상간녀가 상간녀가 이미 남자한테 깊게 빠져도 포기하지 않아요. 더 깊어져. 네, 맞아요. 그럼 막 붙잡아 상간녀를.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두 가지인데 상간녀가 새로운 남자가 생겼는데 이미 증거를 보니까 내 남편이랑 깊어 전부터. 그러면 새로운 남자가 생겨도 상간녀가 근데 남편이 계속 가가지고 질투하고 집착하면서 막 끊임없이 내가 더 잘할 테니까 돌아와라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 남자 정리합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아. 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일부러 남자가 생긴 것처럼 또 흘리는 경우가 있지. 나도 이제 뭐 남자가 이미 뭐 누가 있는 것처럼 또는 금방 만들 것처럼 나도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돼? 나 지금 집에서 지금 선보라 그러고 이를테면 약간 노처녀인 거지. 근데 오래된 거지. 그러니까 혼기를 놓친 거야. 네, 네, 네. 그러니까 내 남편 때문에 홍기를 놓친 상간녀죠. 그러니까 기다리다 못해 머리를 쓰는 게 두 가지인데 네. 홍기 놓친 여자들이 하는 게 이제 오래 기다렸다가 가정- 첫 번째는 네. 남자를 만들 것처럼 설정하는 거. 그러면 또 갑자기 막 붙잡아. 그때 그래놓고 집에 와서는 빨리 이혼하자 그래. 아내한테 빨리 이혼하자. 그거 상간녀한테 남자가 생겼거나 남자가 생긴 신용으로 하는 겁니다. 또는 두 번째 설정은 뭐냐면 도발하는 거 아내한테. 맞아요. 응? 언제 연락하는 거. 이혼하실 건데요? 저 이 사람이랑 사귄 지 5년 된 거 아세요? 네. 저 이런 사이예요. 심지어 막 증거를 막 보내줘. 네. 뭐 좋지. 증거 딱 받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소송도 걸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 근데 어리석게 지는 그냥 일단 급한 마음에 아내한테 막 도발하는 거야. 그러면
아내가 이혼할 줄 알고 둘이 싸워야 되니까 막 싸울 줄 알고 싸움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딴엔 자기가 반성하고 이젠 이 사람 안 만납니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5년 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반성하는 척하지만 그 속내에는 음흉한 어떤 흉계가 흉계라는 표현 잘 안 써요. 흉계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혼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이혼시키려고. 근데 이혼시키려고 해서 그래서 어쨌거나 상간녀한테 남자가 생겼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어떤 느낌이 오면 진짜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좀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뭐 사실 이건 좀 약간 근데 대처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일단 상황을 알고 계시라. 그래서 그게 이제 거꾸로 이제 응용을 하면 뭐냐면 이제 아내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거꾸로 내 남편이 또 다른 상간녀가 있는 거야. 또는 여자가 많은 거야. 그거를 상간녀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얘기하면 상간녀가 떨어져 나갈 줄 알고 네네네. 뭐야 이 쓰레기였네? 네. 또 다른 여자가 또 있었네 나 말고 안 그럽니다. 안 그러죠. 상간녀가. 더 질투해가지고. 열의 아홉은 더 똑같아. 상간녀도 마찬가지. 네. 질투와 집착이 들어와. 네. 그래서 더 붙어버려. 그리고 막 싸워 와가지고. 이게 별로 별 사이가 아니면 썸 타는 정도의 사이면은 뭐 다른 여자가 많고 막 뭐 생겼다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아 그래 잘 살아 헤어지는데 이미 깊은 사이는 그런 얘기하면 역효과 납니다. 맞아. 그래서 제가 아내분들한테 별 소용이 없다는 거 두 가지. 아내분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내 남편의 뭔가 단점을 얘기하면 상간녀가 떨어져 나갈 거야. 이게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거든. 그래서 첫 번째는 딴 여자 또 있다. 그쵸. 봐라. 두 번째는 야, 돈 많은 줄 알지? 개털이야. 지금 돈 하나도 없어. 지금 신불자야. 안 떨어집니다. 그래도 안 떨어져. 오히려 측은지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막 이래요. 물론 앞에서는 다른 여자 있다는 거 알게 말을 하면은 상간녀가 그 앞에서는 "헉, 그랬냐고 나 몰랐다. 그렇지. 너무 화가 난다. 이러면서 그렇지. 막 안 만나겠다고 아니 실제로 할 수 화를 있을 내. 것 같아. 화를 화가 내. 나고. 화를 막 내. 네, 근데 씩씩거리고. 그게 지나고 나면 이제 질투를 질투 보내가지고 이러면서 집에 가서 막 눈동자 왔다 갔다 왔다 이거 뭐야 씨. 막 눈동자 이러면 막 왔다 옛날 이경규라고 이렇게 눈동자 왔다 갔다 무지하게 상관들이 눈동자 많이 굴리거든. 네. 안 되지. 뭐야. 계속 그게 떠오르는 순간 그쵸. 미치는 거야. 저희 개새끼 이러면서 거기에는 굉장히 깊은 어떤 그런 불륜의 애정이지 불륜의 애정이 깔려 있는 거다.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얘기 의미가 없다. 하지 마시라. 그래서 보통의 대개 치정극들이 막 서로 막 그런 것 때문에 질투 나가지고 가서 막 진짜 죽이고 막 이렇게 상처 입히고 하는 것들이 막 폭력수 하는 것들이 부부지간엔 별로 없어요. 맞아요. 꼭 상간녀랑 그래. 내 언녀랑 그게 많어. 내 언녀 죽이고 나도 죽고 이런 경우가 꼭 죽이면 자기도 죽더라고. 보면 또 맞아. 야산에서 목면 그 범인을 추적하고 있는데 꼭 어디서 뭐 동반. 발견돼 있다. 뭐 야산에서 뭐 시체로 발견됐다. 치정극은 불륜 관계에서 많이 일어난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걸 굉장히 경계하시라라는 거. 그래서 소송에도 그게 그렇게 유리하지 않아요. 다른 상간녀가 있다는 게. 맞아요. 그러면 상간녀들이 이제 그 뻔뻔하게 주장하는 게 이 다른 여자 때문에 가정이 맞아. 파탄된 거지 나 때문에 가정 파탄된 맞아. 건 아니다. 그게 이미 둘이 파탄돼 있었다. 남편이 더 네, 나쁜 놈이다. 판사가 나의 볼 위자료 때. 줄여달라. 이렇게 그렇지. 악용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굳이 그럴 얘기 할 필요 없다. 맞아요. 어쨌든 그 두 가지 헤어질 네. 뻔하다가 다시 붙었을 네. 때 또 상간녀한테 남자가 생겼을 때 네. 그걸 잘 숙지하시고 네.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치센터 뭐 카페에서 제가 쓴 글도 있고 뭐 많은 분들의 사연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안녕.